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보였을 때 그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62세의 남성으로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느꼈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은 결과 그의 신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소변의 거품, 과연 그게 단순한 증상일까요? 아니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풀어가며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저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긴 것일 뿐이라고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며 소변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신장 손상의 심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에 있는 제가 실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단순히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남성으로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의 단백뇨 수치는 정상의 10배를 초과하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 정도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긴 것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 신장의 기능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며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변 거품이 무시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환자 중에서 한 분은 정말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남성으로 3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의 단백뇨 수치는 정상 수치보다 10배 이상 높았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나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그저 작은 문제일 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검사 결과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계속해서 거품이 생긴다면 신장이 이미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신장 기능은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품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그저 간단한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또는 물만 조금 더 마시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를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 하나로 건강한 신장이 없다면 체내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대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신장의 단백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변의 거품이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이는 이미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거품이 조금 생기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신장은 점점 더 기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이미 신장이 손상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게 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변 거품을 단순히 물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신장의 기능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에서 거품을 발견했다면 즉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손상이 시작되면 그 진행 과정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이어서 다리나 발목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붓거나 자주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초기 신장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지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몇 개 올라가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이미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신장이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입맛을 잃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환자들을 통해 이 과정을 직접 목격했으며 초기 단계에서 신장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장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발견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이제 이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1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 후 변기 안에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큰 거품은 금방 사라지고 작은 거품도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품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거품의 크기와 모양을 관찰해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한 거품이 여러 층으로 쌓여있는 경우 이는 더욱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소변 거품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거품은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품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여러 날 연속으로 거품이 보인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소변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가 진단법은 환자들에게 신장 손상의 초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신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에서 거품이 나타날 경우 이를 단순히 넘기지 말고 신체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로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손상되면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처음 나타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고 이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소변의 거품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후 신장 기능이 더 많이 손상되면 부종이 발생하고 하루하루 피로감과 불편함이 쌓여갑니다. 신장의 손상이 점차 진행되면 발목이나 다리가 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풀어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몸에 물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때 소변에서 거품이 계속 나타나고 물이 몸에 축적되면서 숨이 가쁘거나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이 손상되면서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구토, 식욕부진,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신장 손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며 그때는 더 이상 약물 치료나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신장 투석이나 이식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의 거품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를 단순한 문제로 넘기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징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흔히 먹는 과일이지만 그 효능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수박의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신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수박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박의 성분 중에서 시트롤린은 신장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수박이 신장에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환자들에게 이를 적용한 결과 신장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0이 넘은 한 남성 환자는 소변에 거품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박을 활용한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자 그 환자는 6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20% 개선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수박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그의 신장은 놀라운 회복을 보였고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니었으며 수박의 시트롤린 성분이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롤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박 껍질을 버리곤 하지만 사실 껍질이 신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박이 단순한 여름 간식이 아니라 신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박만으로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과일들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에서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와 같은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2018년에 만난 72세의 한 남성 환자에게 수박과 함께 사과를 하루 1개씩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환자는 고혈압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는데 수박과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로 특히 소변길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는 신장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변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하루 1잔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데 유효합니다. 체리를 밤에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체리 속 멜라토닌이 수면을 돕기 때문에 신체 회복에도 유리합니다.
이 과일들은 각각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동시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 종일 수박 주스, 사과, 크랜베리 주스, 체리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신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신장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일을 적절히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며 단순히 한 가지 과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단순히 과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치료하려고 약물이나 보충제에만 의존하지만 실제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는 신장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하는 기관이므로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신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후에는 30분 간격으로 물 반 컵씩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약 30ml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 약 1리터 8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염분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염분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염분을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 염분 섭취량의 80%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점차 줄여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려고 하지만 신장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0.8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 48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여러 끼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수면도 신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 걷는 것도 힘들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적합합니다. 수면 역시 신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잠자리에서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TV를 사용하면 뇌가 각성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장은 회복이 더디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을 해본 후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포기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됩니다. 특히 신장 건강은 오랜 시간이 걸쳐 서서히 손상되는 만큼 회복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소변의 색깔 변화나 거품이 줄어드는 등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약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단기간에 회복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후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회복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에는 아침마다 수박 주스를 마시고 두 번째 주부터는 사과를 추가하여 섭취합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고 네 번째 주에는 체리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원입니다. 신장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며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으며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 그 변화가 매우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장 회복은 결국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중간에 의심이 들거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